달콤한 교육 꿀팁 허니 A1 안녕하세요. 허니 A1. 안녕하세요. 허니 A1 허니 언니 정정아, 허니 선생님 최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두근두근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네. 오늘 보시면 아주 예쁜 인형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시간은요. 노아 아띠 애니멀 아띠입니다. 일단 보기만 봐도 막 손이 가죠. 만지고 싶고 막 이런 귀여운 우리 교구들을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지 오늘 선생님 모시고 시간 나눠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키즈 A1 본사교육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지영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허니 A1은요, 그 키즈 A1을 활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활용하실 분들, 임신 중 준비 중이거나, 이거 뭐 출산 준비, 일단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보고 듣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꿀팁으로 짝짝짝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노아 애띠랑 애니멀 아띠를 할 텐데요. 오늘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인스타에도 많이 영상을 업로드 시켜주셨는데요. 오늘 건우지우맘 편입니다. 우리 건우지우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구를 이렇게 활용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지 이제 리뷰를 올려주셨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얘 누구라고? 마우스. 얘 누구야? 지우야 얘. 엄마 얘도 알려주면 좋겠다. 얘. 깡충깡충 누구지? 해피. 해피. 맞았어. 그럼 지우야 얘는 누구지? 얘 알려줘 얘. 거기 맞아. 얘 세상에. 아니, 어머니가 교육열이 대단하시네요. 이게 사실 이게 교재만 그리고 교구만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잘 활용해야지만 그 효과가 막 배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뭐 작은 동물은 작은 동물대로 이렇게 또 모아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구성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네, 정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책을 통해서 지식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네. 지금 이 노아 아띠나 애니멀 아띠에 들어있는 이 교구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장난감과 똑같이 보이는데요. 네. 교구와 장난감의 약간의 차이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교구는 제작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교구들은 다 사실 나무로 돼 있는데 나무 중에서도 이제 단단하면서도 촉감이나 결이 특히 이제 이 노아나 애니멀 아띠에 쓰이는 이런 나무들은 네. 크기나 무게감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네.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작은 토끼는 작게 큰 사자는 크게 이런 식으로 상대적 비교에 따라서 만들었고요. 네. 이게 왜 교구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이건 그냥 목각 인형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이 노아 아띠 같은 경우에는 발도르프 교육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구예요.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자연에서 가져오는 가장 친화적인 자연의 이미지를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자이면 사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사자의 털이라던가 얼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자가 느껴지긴 하지만 어떤 모습의 사자일지가 이미지만 가져가 있고 그다음에 특징만 뽑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자가 웃고 있거나 울고 있거나 어떤 모습을 얘를 눈이 큰 사자거나 작은 사자거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상상해서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코팅이 안 돼 있어서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마무리를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가 마르지 않도록만 천연 호두기름 같은 이런 걸로 코팅만 딱 하고 인조 코팅을 하지 않아서 아이들이 원목에서 느껴지는 질감이나 안정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게 발도르프 교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정확하게 딱
세팅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즈니 인형 같은 경우에 딱 봤을 때 그 얼굴만 보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근데 네, 이 사자는 어느 동화책에 나올 사자일지 사실 아이들이 상상해서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도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이 동화책하고도 활용하고 저 자연책하고도 활용하고 네. 이런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니까 또 원목 자체가 그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보통 이게 합지라 그러죠.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것들이 많은데 얘네들은 뭐 원목 통인 것도 되게 예사스럽지 않지만 이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이미지를 낼 때 이렇게 색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발도르프 교육을 충족을 하려면 이 색감이 뚜렷한 원색보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미는 듯한 색깔의 채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연 그 색 재료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볼 때 조금 고급스러운 원목이 뭐 장난감인가라고 생각하지만 네. 다 사전에 디렉팅이 되어 있어서 제작된 교구이기 때문에 발도르프 교구이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책의 이렇게 내용들과 그리고 노아와 이제 애니멀 아띠들을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엄마랑 아기랑 어떤 이제 말도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막 얘기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청둥오리 안녕 코코코 뭐 이렇게 좀 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 노아와 애니멀 아띠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동물의 이름을 익혀보는 인지활동도 사실은 할 수 있지만 네. 자기들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밖으로 표출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린 연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보이는 매칭 카드를 사용해서 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실물로 아이들이 음. 만져본 바다 거북을 네. 지금처럼 그림하고 매칭해서 1대1로 그림으로 다시 찾아보고 그다음에 실사 그림도 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실사 그림으로 다시 매칭해서 아이들이 실물을 그림으로 찾아내는 훈련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조금 어린 연령의 활용법이라고 하면 네. 조금 더 연령이 되고 나면 어머니들께서 많은 동화책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잖아요. 맞아요. 네네. 제가 오늘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여기 보시는 대로 토끼와 거북이라는 네, 이런 제가 책이 있잖아요. 들어볼까요? 이 토끼와 거북이라는 책이 있으면 여기에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네. 아이들이 나오는 책들은 거의 다 동물 캐릭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당연히 주인공이 토끼와 거북이니까 네. 지금 보이시는 대로 토끼, 거북이, 네. 그리고 남주 여주 일단 나왔어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사자. 응원해주는 친구, 여우. 그다음에 심판 봐주는 사자, 음. 그다음에 이 여러 친구들 내가 놓고 싶은 친구들을 놓고 오. 이것들은 이제 이야기들을 완벽하게 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거북이가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가져갈 수도 있지만 네. 어린 연령엔 이렇게 장면만 잘 꾸며줘도 이 책하고 이 장면이 같이 연결이 돼서 또 이 책을 보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더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장점들이 발도르프 교구들은 있습니다. 그렇게 네. 이렇게 활용하시게 되면 동화책뿐만 아니라 자연책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책들을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 아무거나 내용을 펼쳐볼게요. 그러면 여전히 서둘러서 달리지 않고 촐랑촐랑 까불기만 했어요. 토끼가 이렇게 까불기만 했대.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책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촉감으로도 만져보고 같이 대화도 해보고 이러니까 훨씬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들이 책에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 이제 책에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 동물을 해서 바로 여기서 구연도가 가기 전에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 예를 들어서 방금 선택하신 토끼라던가 네. 아니면 거북이라던가 이렇게 동물 한 동물만 왜냐하면 주인공이 꼭 자기와 같거든요. 아이들은 맞아. 주인공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주인공 한 명을 자기처럼 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그 등장인물을 등장을 시키게 되면 그러면 주의 집중력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책에 대한 호기심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서 책을 보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또 활용 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책 보는 재미가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키즈원이 또 장점이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영어도 있지만 뭐 한문도 있고 또 뭐 명작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이렇게 뭐 애니멀 아트도 있고 노아트도 있으니까
이렇게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하고 뚝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돼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영유아 교육에서는 너무 중요한데요. 영유아 교육은 뇌가 전뇌로 발달될 수 있고 우리가 과목으로 따지면 이런 자연도 해야 되고 언어도 맞아. 해야 되고 여러 영역을 감각도 발달시켜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각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모든 회사의 제품들이 같이 연계돼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아서 방금 보신 것처럼 자연이라든가 영어라든가 프로그램과 같이 연결점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서로 상승되는 그런 네. 교육적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귀여운 지호의 영상을 보셨다면 이제는 그 지호의 오빠입니다. 네, 건우 군의 사진을 볼 텐데요.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좀 나이가 좀 더 있어서 손이 좀 야무진 것 같습니다. 2017년생이죠. 우리 건우가 어느새 이제 형아가 됐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냥 아기 때는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이제는 이렇게 쌓아서 가지고 노는 사진을 봤는데요. 이렇게 쌓기까지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저게 한두 번에 거쳐서 바로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진이기 때문에 네. 사실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네. 얼마나 많은 여러 번의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이렇게 쌓고 하는 균형점, 그다음에 이제 네. 무너지지 않는 이렇게 쌓아지는 그 균형점을 연습을 했겠어요. 근데 잘 보시면 사진을 잘 보시면 건우가 크고 무거운 동물들은 아래에 두고 좀 더 작은 중간 동물들을 위에 쌓고 그 위에 다시 작은 동물들을 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구의 특징 자체가 클수록 무겁고 그다음에 이렇게 무게감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렇게 동물별로 잘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특징들을 여러 번 가지고 놀면서 아이가 손으로 익혀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특징들을 잘 쌓아서 멋지게 쌓아진 저런 모습들을 연출하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교구를 활용하는 창의적인 아이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동물하고 이렇게 놀고 뭐 극도 만들지만 이렇게 쌓아보면서 이 원리를 또 알고 이해하게 되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게 네. 되는 거죠. 엄마가 무거운 건 떨어지고 뭐 가벼운 건 올라가고 이게 아니라 해보니까 무거운 게 떨어지고 가벼운 게 위에 올라가니까 잘 쌓이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습득하면서 이렇게 창의력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연관성들을 같이 배우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목각 인형 처음에는 그렇게 네. 봤다가 나중에 조금 알고 나서는 그냥 좀 활용도가 있는 교구구나. 같이 이게 뭐 스토리텔링하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또 확실히 전문가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집에 가서 얼른 하임이랑 이렇게 쌓기놀이도 하고 좀 이렇게 동화책이랑 좀 연계도 시켜보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아띠, 애니멀 아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꿀팁을 주시자면요. 네, 사실 이런 교구들은 보통 생각보다 오랫동안 사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교구들을 사용했을 때 어린 연령에는 이제 단순하게 인지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활용이 많이 되는 연령은 사실 5세, 6세, 7세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네. 실제로 이제 아이들의 심리치료하는 그런 심리치료 전문 센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료가 살아있는 캐릭터 인형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캐릭터 인형이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가 편안하게 자기 성격을, 자기 대상을 부여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위축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조금 소심한 마음이 있을 때 대상을 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파워를 갖고 싶을 때, 에너지를 쏟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자기 마음들을 표출해보는 것들이 보통 5세, 6세, 7세 때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이렇게 보시고, 그 중에서도 나는 조금 그래도 체계적으로 이 교구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오늘 한 활동을 정리를 해보면 동물들의 이제 이름도 같이 알아보고 특징에 따라서 분류해보고, 그래서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 동물인지 풀을 먹는 동물인지 물에 사는 동물인지 하늘을 나는 동물인지 이렇게 분류 활동을 해본다거나 아까 저희랑 같이 해봤던 책과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본다거나 그다음에 플래시카드랑 매칭해서 이름, 언어 활동도 같이 해본다거나
가장 중요한 건 발도르프 교구들은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전하게만 사용한다면 어떤 식으로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안하게 자기가 표출하고 싶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장기적으로 길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꿀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꿀팁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영상 보내주실 곳은요. 바로 여기 아래 주소 나가죠.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영상을 모아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다시 전수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허니 언니 정정화였고요. 허니 선생님 최지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허니